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자. 투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8번째 시간. 투석 환자들이 이제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영양, 그다음에 식생활, 어떤 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PD님 이제 환자 간호하면서 흔하게 보는 그런 영양 식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은 수분 섭취, 수분 섭취를 조금 제한해야 된다는 게 좀 힘들다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그만큼 체중이 이틀 만에 3kg, 그렇죠. 4kg씩 늘어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는 여태까지 평생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식사를 똑같이 그거를 조절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환자분들 힘들어 하시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좀 분류를 해보면은 첫 번째 영양실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영양실조가 많고,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점이에요. 빙산의 일각이죠. 그 다음에 고칼륨 혈증, 그 다음에 고인산 혈증, 그 다음에 부종. 그러니까 체중이 이제 많이 증가하는 거죠. 부종. 그리고 대사산증. 콩팥이 하는 일 중에서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산성 물질을 갖다 이제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우리 몸속에 이제 혈액이 산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대사산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도 영양과 관련되어서 생기게 됩니다. 자료화면 좀 보여드렸는데, 이건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저널에서 의학 논문집에서 제가 찾아본 것이고요.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에 사망을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전 세계 사망 원인 중에서 한 21% 정도는 나쁜 식사와 관련이 있대요. 나쁜 식사라고 하면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기약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되어서 사망하는 그런 것들만 막연히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아가 없는 다른 지역 나라에서도 15% 정도의 원인은 나쁜 식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꽤 식사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효과,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논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식사 습관, 식사 행동 뭐가 있냐 봤더니 과일 잘 안 먹는 거, 그다음에 통알곡. 우리 흰쌀밥 이런 거 잘 먹잖아요. 근데 현미라든지 아니면 식빵도 흰 식빵 말고 잡곡식빵 이런 걸 갖다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좀 식감도 별로 안 좋고 맛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통알곡을 잘 안 먹는 습관,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염분 섭취는 많이 하는 거, 이런 세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사망을 높이는 나쁜 식사 행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투석 환자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식사가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이런 나쁜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클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투석 환자에서 식사 우리가 많이 알려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지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의 목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식사라고 하는 것이 투석 환자에서는 투석을 하기 전 콩팥이 정상인 환자들은 식사를 갖다 좀 대충 하더라도 콩팥을 통해서 적절하게 배출을 시켜서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깨어졌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하나 신경 써서 하지 않으면은 몸의 건강을 갖다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교육하는 것의 목표는 환자의 건강 수준, 사망률 개선부터 해서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식사라고 하는 것이 주는 굉장히 큰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식사 교육을 갖다 잘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두 가지가 목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식사 교육을 할 것이냐 라고 질문을 갖다 드리고 싶은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 어떤 게 가장 원칙이 될 수 있을까요? 개별적 접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 PD님은 오랫동안 이제 저희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알고 계신데, 보통 투석 환자의 식사 교육 원칙 이러면은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를 보면 뭐 인을 줄이고 칼륨을 줄이고 뭐 이렇게 염분 섭취를 줄여야 된다, 다 줄여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영양실조 환자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그런 음식들을 권장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마다 이 환자에게서 맞는 그런 그 식생활의 목표를 갖다 설정을 해야 되고, 그걸 도달을 못할 경우에는 어떤 팁을 갖다 알려드려야 될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고, 그 들은 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아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병원마다 임상 영양사가 계시고, 그래서 임상 영양사가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제안을 해주시는 그런 방법이 가장 아이디얼 이상적이겠지만, 그런 게 이제 현 실정에서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대한신장학회에서 이제 개발한 하이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이렇게 이용해서 뭐 약간의 이제 도움을 갖다 좀 받으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4가지 정도가 저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원칙,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 그 원칙 4가지에 들어가 있는 이제 키워드는 단백질, 열량, 단백질, 그리고 염분과 수분, 그다음에 칼륨과 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열량은 충분히 섭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서 열량 공급을 갖다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요. 일반인들은 칼로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를 걱정하는 데 비해서 투석 환자분들은 영양실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충분한 열량을 공급해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그런 그 실정이라는 걸 갖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단백질. 보통 이제 투석을 하지 않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단백질 섭취를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석을 갖다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영양실조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갖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갑자기 몇 년, 몇십 년 동안 단백질 섭취를 줄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투석 후에 갑자기 단백질을 갖다 좀 드셔라, 고기를 드셔라 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이제 그걸 금방 못 바꾸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꾸준히 이제 관리를 갖다 해드리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분과 섭취량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워낙 우리나라 분들은 좀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설사를 하거나 뭐 식사를 전혀 못하는 환자들 오히려 염분이 필요하거든요. 혈압도 유지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이제 시기에는 좀 많이 드시라고 좀 이제 권장을 드려야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칼륨과 인 수치는 혈액 검사 수치를 보고 너무 높으면은 좀 그런 걸 갖다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령을 알려드리고, 너무 칼륨이나 인 수치가 낮다면은 오히려 권장해서 그런 수치를 갖다 적정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식사 방법을 갖다 알려드려야 됩니다. 크게 이제 칼로리 공급을 갖다 이제 충분하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섭취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칼로리부터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표준 체중을 갖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제 표준 체중에 미달한 사람은 좀 많이 더 칼로리를 공급을 해야 되고, 표준 체중보다 이제 높은 분들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표준 체중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영양사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키를 갖다 2번 곱하고 미터로 이제 환산해서 2번 곱하고 남자는 22, 여자는 22를 갖다 곱한 게 이제 표준 체중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170cm라고 하면은 표준 체중은 계산해 보면 63.6kg 정도가 되고요. 여자 160cm 정도의 표준 체중을 계산해 보면 53.7kg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표준 체중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30 또는 35를 곱하면은 그게 이제 그 환자에서 필요한 그런 칼로리가 나오는데, 이제 조금 더 칼로리를 많이 공급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35를 곱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그냥 평균 보통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 30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필요칼로리를 갖다 계산을 갖다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표준 체중이 미달하게 되면은 두 가지 팁이 있는데요. 기름을 많이 쓰고 당분 섭취를 갖다 많이 시키면은 칼로리 공급을 갖다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 식물성 기름 중에서 이게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참기름 이런 걸 갖다 많이 써가지고 전이나 아니면 볶음 요리 이런 걸 갖다 조금 많이 이렇게 드시도록 하면은 칼로리 공급을 높일 수 있고, 또 이제 당뇨병이 없거나 당뇨가 있다고 하더라도 혈당 수치가 좀 낮으신 분들은 사탕이라든지 꿀 이런 그 당분을 갖다 좀 많이 섭취하시도록 하면 칼로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적절한 단백질 섭취인데, 그 매 끼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갖다 섭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 하루에 2번 아니면 3번 하시는 분들은 매 끼마다 단백질을 갖다 꼭 빼놓지 않고 드셔야 되는데, 하루에 4토막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그 하루 한 토막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밑에 나와 있는데요. 육류 40g, 생선 50g, 계란 1개 또는 두부 80g 정도가 한 토막에 해당되는 단백질 양이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계란만 먹는다, 계란으로만 단백질 섭취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4개를 드셔야 적절한 단백질 양이 되겠다 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붓는다, 그리고 이제 투석간 체중 증가가 많다, 이런 분, 이제 고민스러운 분이 계시면 결국은 그 이제 수분 축적이 많이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수분 축적이 많이 되는 주범은 사실은 염분이에요. 그 소금만 막 먹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분량이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염분 섭취를 줄여야 돼요. 근데 이제 염분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요령,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령 3가지를 알려드리면, 국물을 갖다 적게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다른 그 나라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짜요. 짠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그 소비하는 소금량이 적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연구를 해봤더니 국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나라 요리는 생각보다 다른 건더기 요리들은 짜지 않은데 소금 섭취량이 많은 거는 국물을 통해서 소금 섭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찌개 같은 정말 짠 거 아닌 그냥 일반적인 국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 국물을 다 먹으면 소금량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염분이 많은 그런 음식이 칼국수예요. 이게 그런 것들을 갖다 이게 국물을 갖다 먹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이제 자제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금 대신에 염분 없는 양념, 그 고춧가루, 식초, 마늘, 양파, 후추 이런 것들을 갖다 넣은 음식 하면은 그 뭔가 이렇게 톡 쏘고 이렇게 자극적인 게 있기 때문에 소금량이 줄어들더라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맵고 짠 거 안 좋죠. 그러면은 짠 건 안 좋은데 매운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 라고 이제 교육을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식을 자제해야 되는 거죠. 외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외식을 그걸 좀 줄이는 게 필요하겠다. 염분 섭취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를 갖다 이제 줄여야 되는데, 결국은 염분 섭취가 줄어들면 갈증이 덜 나니까 물을 이제 적게 마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물을 갖다 마실 때도 작은 잔으로, 잔 크기를 갖다 작은 잔에 조금만 따라서 먹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고, 그 다음에 물 대신에 얼음을 머금고 있으면 갈증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 자꾸 입이 마르다고 물을 마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 물을 갖다 이렇게 벌컥 마시기보다는 그냥 각을 하고 그냥 뱉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섭취량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칼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갑자기 우리 몸 속에서 그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고칼륨혈증은 응급 상황입니다. 심장에 부정맥을 일으켜서 심장 마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투석 환자들한테서 굉장히 이게 나쁜 그런 급사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좀 주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칼륨 수치도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칼륨은 많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만 특히 과일이나 야채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한테 과일,
야채 이런 걸 드시지 마세요 라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그런 과일이나 야채 칼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몸에 필요한 뭐 식이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비타민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 이제 아예 못 드시게 하는 거는 영양학적으로도 좋지 않고, 또 그런 걸 갖다 드셨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못 먹는다, 야채 싫어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 사람들 계속 야채를 갖다 못 먹게 하면은 먹고 싶은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식사의 그런 행복감 이런 걸 위해서도 못 드시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가급적이면은 그런 그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칼륨을 줄여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만으로 안 되면은 칼륨 약을 잘 복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냥 채소와 과일에서 그 칼륨을 줄이는 방법 몇 가지 요령을 좀 이렇게 다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소에서는 껍질이나 줄기에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좀 이제 벗기거나 잎을 갖다 사용해서 이제 드시는 게 좀 좋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10배 되는 큰 통에다가 물을 많이 담궈 놓고 한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으면은 그 채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칼륨이 빠져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빠져나온 다음에 이제 헹군 후에 조리해서 드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데치는 것도 칼륨을 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을 많이 넣고 끓이거나 데쳐서 물을 버리고 요리하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과일도 껍질을 갖다 이렇게 버리고 제거하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과일보다는 이제 통조림 과일 속에 칼륨 함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걸 갖다 이제 드시고 싶으면 좀 드시는 방법 있을 수 있겠고요. 시럽은 이제 뭐 당뇨 있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드시는 거 좀 지양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린 과일 이런 거에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생과일보다는. 그래서 이제 말린 거는 뭐 건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인 섭취를 갖다 줄이는 것 첫 번째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인은 식품 첨가제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 단백질 비율이 높은 음식을 갖다 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 함량에는 영양이 이제 적지만 인을 줄이는 그런 조리법이 있어요. 끓이면은 인이 좀 많이 감소하거든요, 굽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대사산증은 이제 혈액 속에 산성 물질이 이제 많이 축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 산성 물질들은 우리가 이제 단백질 섭취할 때 섭취된 단백질이 소화되는 대사되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축적되게 되면은 골밀도가 감소돼서 이제 뼈가 약해지고요. 근육량도 감소되고 심장 혈관계의 합병증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적절하게 수치를 봐가면서 음식 섭취도 좀 줄여야 되고,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약이라든지 아니면 투석 이런 것들 갖다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석 환자들에서는 영양실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고, 많지만 빈산의 일각처럼 드러나지 않은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특히 이제 칼로리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런 걸 갖다 잘 못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좀 이제 농축되어 있는 그런 영양 보충제들이 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좀 선택해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걸 갖다 하나를 갖다 이제 몇 박스씩 사놓고 매일 드시라고 하면은 사실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 똑같은 거 몇 개 내놓으면은 먹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환자분들도 똑같은 맛에 똑같은 이런 보충 제품을 갖다 계속 먹는 거는 좀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갖다 좀 골고루 드셔보면 좋을 것 같고, 흔히들 드시는 그린비아나 뉴케어는 투석 환자용 제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플러스라고 하는 게 이제 붙어 있는 게 투석 환자용 제품이니까 그런 거 이제 살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투석 환자에서 굉장히 좀 심각하고 좀 만연되어 있는 영양 문제들,
그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는지 교육을 갖다 하는 그런 요령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와 접점이 가장 많은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을 갖다 잘 알려드리고 모니터링을 잘 해서 그걸 제대로 하고 계신지, 식사는 제대로 하는지, 약은 제대로 먹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석판을 꽂을 때 아니면은 뺄 때 그 옆에서 이렇게 말씀 나눠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